너무 잘 쓰셔가지고 뭐 편집자분이 이제 뭔가 제가 약간 글쓰기 부심이 정말 엄청나게 있거든요. 모르셨어요? 인생 자체가 부심이 있잖아요. 문장이 너무 잘 읽히고 이 비유라던가 어떤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. 나 진짜 비상하구나. 비상하다. 뿌듯하신 것 같아요. 처음으로 망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엄마는 지금도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계시는구나. 안녕하세요. 자청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. 이제 김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대신하러 나왔습니다. 엄마는 괜찮아 라는 책이에요. 엄마는 괜찮아? 라는 책인데 너무 잘 쓰셔가지고 뭐 편집자분이 이제 뭔가 제가 약간 글쓰기 부심이 정말 엄청나게 있거든요. 모르셨어요? 인생 자체가 부심이 있잖아요. 제가 글쓰기에 있어서 진짜 부심이 강한 편이에요. 궁금해요. 어땠어요, 이 책?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신사임당님도 그렇고 뭐 맹철TV라는 분도 그렇고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주변 사람들도 이 영상보다 문체가 훨씬 좋다라는 평가를 진짜 많이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인정을 안 하는데 문체를 너무 잘 쓰셔가지고 이게 대필이구나. 이게 편집자분이 실력이 좋으시구나. 그래서 약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쓰셨는지 궁금해서 일단 당연히 글은 제 글이니까 제가 썼고요. 당연히 편집자분들, 출판사분들과 함께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나왔다 생각하고 믿기지가 사실 않았어요. 어떤 문장이 좋았어요? 좀 좋은 문장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이게 문장이 너무 잘 읽히고 이 비유라던가 어떤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. 약간 자기계발서보다는 약간 이런 에세이라던가 약간 문학적인 소질이 훨씬 좋구나 라고 저는 느꼈었고 이거 뭐 너무 명문이 많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례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 우리 자리예요? 약간 여기서도 저는 문체도 좋았고 일단 이 시적인 표현들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날 식당을 들어간 건 아들과 어머니였지만 식당을 나온 건 아들과 한 노인이었다. 이게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혼자 사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서울에 왔어요.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으니까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. 식당에 갔는데 빈자리가 보여서 거기 앉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자리에 사실 원래 먼저 온 손님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우리가 앉았던 거죠. 그 자리의 주인이었던 꼬마애랑 어머니가 왔는데 그 꼬마가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 우리 자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잖아요. 엄마 할머니가 아닌데 근데 거기서 뭔가 기분 나쁘신 기분이 나빴죠. 전 당연히 왜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하지? 우리 엄마는 그냥 아줌마인데 하지? 근데 사실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벌써 상갑이 넘으셨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는 노인이시죠. 근데 저만 그 시간이 늙어가는 거를 몰랐던 거죠.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적었던 문장이 식당에 들어간 거는 한 어머니와 자식이었지만 나올 때는 한 노인과 아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그때 적었던 것 같아요. 그 애가 말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다시 쳐다봤는데 정말 머리에 흰머리가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염색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늙으셨던 거죠. 그 사건이 떠올라서 적었었고 다 우리가 엄마와 있었던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.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제가 뭐 블로그에 적어놨던 엄마와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옛날에 엄마랑 주고받던 편지라든가 사실 그런 걸 다 찾아봤거든요. 그 사건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다시 글을 썼어요. 물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좋은 문장들이 다행히 좀 잘 나오지 않았나.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다음 생에 없었으면 좋겠다. 엄마는 그 생마저 내게 줄지 모르니까. 책의 제일 메인 문구이기도 한데 목숨마저 이제 아들에게 진다라는 의미인가요? 이번 생에 어머니 모든 인생을 저한테 주셨는데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또 그러실 거라는 거죠. 어디서 제가 생각난 문장이었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주인가 3주쯤 지났을 때 친구랑 술을 마셨어요. 힘드니까 술을 먹다가 별로 서로가 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. 되게 뭐 힘든 상황이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, 왜냐면 시기적으로 너무 얼마 안 된 사건이니까.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던 게 넌 그런 생각하지 않냐고. 다음 생에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술 마시면서 했던 말이 물론 엄마를 다시 만나서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만큼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그냥 나는 다음 생에 없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사실 제가
그 우리 집에 그 불행에서 크게 잘못한 건 사실 없었거든요. 뭐 어쨌든 우리 집에 큰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형이 아팠고 엄마도 아팠고 그래 가신 건데, 엄마가 저를 다시 만나면 제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엄마를 만나지 않는 게 엄마에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.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 생에서마저 엄마는 날 기억할지도,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적었던 문장 중에서 제일 슬픈 문장인 것 같아요.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출판사에서도 이제 인터뷰 영상을 찍잖아요. 출판사에서 작가님 우시면 어떡할까 하는데,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잘 나진 않아요. 왜냐면 이제 어머니를 떠올리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 보니까, 그 감정을 이제 좀 많이 빼냈다 보니까 눈물이 나진 않는데,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왜 저 작가는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웃으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이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. 자천님이 심리학 공부하시고 그런 상담도 하시는데, 자천님이 보셨을 때 제가 했던 그런 우울증을 낫기 위한 방법들은 어떠셨어요? 제가 보시면서. 제 기준에서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사람 처음 봤다? 네.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. 저도 왜냐면은 10년 가까이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네.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김 작가님께서 그게 약간 가장 장기인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영상 댓글에다가 김 작가님 추천 영상을 하나, 제 인생 김 작가님 영상 중에서 정말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영상이 있는데, 그 신사임당님이랑 콜라보한 영상 댓글에 둘 건데, 네. 그 능력이 김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상황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려는 것들.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고, 그게 그렇죠. 이제 계속 관성처럼 이어지게 되는 건데,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. 맞아. 그래야지 뭔가 우울증이나 우울감, 저는 우울증 안 걸려봤어요. 저는 우울감을 느꼈을 때 일단은 집에서 쉬다가 그 다음에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. 근데 자극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니까 사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. 우울감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때 이제 막 차도 사고 현재의 환경을 모든 걸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사실 그 되게 힘들 때 뭘 더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제가 왜 그때 더 열심히 살고 더 바쁘게 하고 제가 낫기 위한 모든 걸 했냐면,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모든 조건이 똑같잖아요. 그러면 이 우울증이 전 절대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 깊은 우울증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비상하구나 생각했어요, 저는. 비상하다. 뿌듯하신 것 같아요. 그 이번 책도 네. 그냥 단순하게 이 영상과 관계없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으로 망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은 저는 진짜 많이 판매되면 좋긴 한데, 어쨌든 저는 이걸 너무 내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제가 힘들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, 내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엄마 책은 쓰고 내가 죽을 거다. 근데 역사적이게도 엄마 책 쓰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고, 삶에 대한 욕망이,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. 엄마는 지금도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, 사실 이 책이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 보면 어머니 얼굴이랑 이렇게 25년 자신으로 살다 남은 40년 엄마로 살았던 사랑하는 조용수녀서, 이 책에 잠들 때가 있거든요. 이 이미지랑 제 어머니의 인생을 하나의 어쨌든 사진인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되게 뿌듯하고, 어머니 되게 좋아하실 거야. 보통 이런 책 보면은, 이게 저는 약간 수를 읽는 거, 사람 심리를 읽는 거에 약간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, 이 문장은 약간 상업적이다, 일부러 썼다, 이게 있어 집중이 안 돼요 사실.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, 그냥 진짜 그냥 감정 그대로 그냥 실리는 느낌이었어요. 그때 이제 가장 슬플 때 쓰셨다는 거 듣고서 저는 최근에 쓰신 줄 알았어요. 최근에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노래에서도 감정이 실린 것과 안 실린 거랑 다르잖아요. 다르죠. 근데 그래도 약간 그 감정이 실리는 게 존재하는구나. 가장 힘들 때 글에 그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. 그 재료들은 그때 다 적어놨었고 한 책이 한 50% 정도 완성이 돼 있었어요. 이제 근데 그걸 다 더 쓰다가는 내가 이제 일을 치를 것 같아서 뭔가 좀 감정이 이제 다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50%를 이제 해결해서 많이 책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작가가 되게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